네, YTN 라디오 홍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014명 기록했습니다. 그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1000명대인데 특히 서울에서는 역대 최다인 423명을 기록했습니다. 자, 빠르게 늘어가는 확진자 수로 서울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련해서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기사들 잇따라서 일면 기사로요. 서울시 중증 환자 병상 문제 지금 어떤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흘째 입원을 기다리던 환자가 사망했다는 소식도 나왔고요. 지금 서울시 병상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 중증 환자 병상은 86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사용을 85개 해서 1개 남아 있고요. 아, 예. 감염병 전담병원은 82% 가동 중입니다. 예, 80%요. 네, 생활치료센터는 47.2% 여유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확진 받았는데 입원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확진자 수 한 몇 명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병상을 기다리고 있는 배정 대기자가 166명입니다. 166명이요. 나머지는 이제 주로 생활치료센터 이쪽으로 가는 경증 혹은 무증상 그런 분들이고 이제 병실의 대기자는 현재 166명이 대기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병실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이제 배정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청소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행정이 소요되는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예전에는 청소하는 데만 48시간 걸렸는데요. 네네. 그걸 7시간으로 단축하고 최대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병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입원할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단 확진이 되면요. 역학조사서에 따라서 이분은 무증상 경증인지, 준증증인지, 혹은 중증인지를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병원에 보내고 어떤 분은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이러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예, 그러면 입원해야 될 방금 말씀하신 166명 상태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예, 최소한 이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증 이상의 환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어제 보도가 나온 기다리다가 병상이 없어서 사망하셨다는 분 이분도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네, 이제 거죠? 그분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셨고요. 배우자가 확진이 되어서 배우자는 먼저 입원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혼자 계셨는데 연락이 안 되어서 배우자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이제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상 확보를 위해서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대형 병원들의 좀 병상 확보 요청하셨죠? 예, 저희가 이제 서울시 재난의료협의체라고 해서요. 서울대학병원하고 종합병원 또 대학병원 병원 원장님들이 함께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중증 병상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1개 병상이 확보가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7개 병상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1개가 남아있지만은 계속 중증이 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충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서울적시자병원이나 국립정신건강센터, 중앙보훈병원, 경찰병원, 원자력병원 해서 375병상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가동률이 47%일 정도로 상당히 많이 확충을 해놨습니다. 지금.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갈 사람들은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네, 이제 무증상자가 많이 있습니다. 무증상자요? 아주 경증인 분들, 또 젊은 분들, 그런 분들은 생활치료센터로 가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증, 그 다음에 중등증, 중간 정도 되는 어떤 환자들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고요. 그다음 인공호흡기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중환자 치료 병상으로 배정을 합니다. 주로는 이제 연령이 60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이제 의식 저하나 호흡 곤란이 있거나 만성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일수록 중증으로 분류를 하는 편입니다. 예. 서울 시민에 대해서 코로나 전수 검사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네. 이제 최대한 그 검사 용량을 최대한 올려서 네. 그 숨겨져 있는 무증상자 이런 분들을 최대한 빨리 많이 찾아내겠다. 예. 그런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내면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어떤 의료 체계랄까요? 이게 뭐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이제 12월 14일부터 3일간 이제 저희가 임시선별검사소 57개소를 새로 오픈을 해서 2만 1,000여 명을 선제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55명이 나왔습니다. 네. 이분들도 거의 이렇게 증상이 없던 분들인데 이렇게 찾아내면은 자치구가 확보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그다음 우리 시가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충분히 이제 수용이 가능하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SNS 상에 보면요, 이제 3단계 격상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 준비를 좀 하고 있죠. 예, 그 시나리오를 사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격상을 한다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사각지대가 없고 아주 촘촘하게 방역 대책이 실행이 돼야 되고요. 또 시민들이 적극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특정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국적 동시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한 어떤 팀플레이가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사업장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 손실에 대한 대책, 이게 가장 절실하거든요, 사실은. 그 따지고 보면 3단계라고 했을 때는 국가 총동원 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국가가 갖고 있는 재정적 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그 국민들이 그러한 총동원 체제에 합류하고 적응하도록 좀 뒷받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당연히 그 정부와도 협의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지금 협의를 하시는 지금 상황에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당장 이런 시일 안에 격상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항상 이제 대비는 해왔고요. 겨울 대유행이 이제 있을 것이다 예측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선별 검사 숫자를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1일자로 16,000명 했거든요, 서울이. 근데 어제는 37,00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확진율이라 그래서 그 확진자 대비, 그러니까 검사자 대비 확진자가 최대 2.9%, 3.6% 나오던 것이 1.5%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진율이 줄어드니까 어느 정도 이게 거리 제한, 그러니까 거리두기나 그 단계 격상이 이동 제한으로 갔고 그것이 조금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오늘처럼 계속 1,000명 이상이 나오고 또 서울도 이제 어제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300명대 후반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그 의료 체계나 행정력이 최대한 감당 가능할 때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 확산을 차단하는 게 옳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은. 그 전문가들한테서도 의견을 지금 들으시는 거죠? 그 전문가들은 어떤 의견,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전문가들이 현재 이 정부의 대응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조급하게 개별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정부의 어떤 의사 선택이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선택이 일어나면 동시다발
또 공동 행동 이런 차원에서 좀 잘 따라주신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하지 않는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이 방역 시스템을 좀 더 촘촘하게 정교하게 어떤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또 지적도 있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선제 검사를 대규모 확대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밀접, 밀폐, 이런 이른바 3밀 있죠. 예, 3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군들, 예를 들면 콜센터, 유통업, 그다음에 요양병원, 요양시설,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 종사자, 돌봄 노동자, 또 이제 교회나 종교시설, 지금까지 많이 나온 그런 다위험 시설군에 속해 있는 분들을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검사를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관찰을 해보면 고위험군 시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교회를 나가면서 유통업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방문 판매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슈퍼 전파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고위험군에 속하는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무증상 경증일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별검사소나 이런데 지금 자기 정보를 주지 않고 무기명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셔서 검사를 받으셔서 타인에게 감염 전파자가 되지 않도록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무영 부시장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무영 서울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